그래서 그냥 필요한 부분만 잘 듣고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대충 풀었다 또는 그냥 찍었다 또는 감으로 풀었다 이런 사람들은 봐야겠죠. 해보자. 먼저 순서대로 할게요. 2번 문제부터 먼저 할게요. 2번. 자, 2번이 이 녀석인데, 자, 이거 실험 장치가 물을 전기분해하는 실험 장치야. 물을 전기분해하는데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이 물질을 조금 녹여. 그 물질이 바로 여기 있는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물질이야. 자, 이런 물질에 현혹되지 마. 그냥 이거는 그냥 전기를 잘 통하게 해주는 물질. 아까 전해질이라고 해서 이렇게 처음에 넣어주는 거 있잖아. 마찬가지로 물을 전기분해할 때도 전해질로 얘를 넣어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물을 전기분해했습니다. 요쪽이 플러스 극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억합니까? 산소가 플러스 극이고 수소가 마이너스 극이었죠? 산불 수막. 그래서 암기법으로 산소가 플러스 수소가 마이너스 거기서 나오는데, 두 번째 암기법으로는 물은 H2O니까 수소가 2 나올 때 산소가 1 나오는 거였어요. 이 암기법 하나 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가 나올 거고, 봐봐요. 부피 보이나요? 빈 공간이 생성된 기체의 부피야. 그래서 이쪽에 빈 공간이 큰 쪽이 수소겠네. 빈 공간이 작은 여기가 바로 산소겠네. 수소가 이만큼 나올 때 산소가 이만큼 나온 겁니다. 요거만 보고도 누가 수소고 누가 산소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옳은 걸 골라보자. 이 실험으로 물이 원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죠? 물을 분해했잖아. 물을 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분해했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닌 거야. 원소의 정의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원소거든요. 근데 분해가 됐으니까 물은 원소가 아닌 거죠. 맞는 말. 리을. 플러스 극에서 발생하는 기체. 산소죠. 성냥불을 가까이 하면 퍽 소리. 이 퍽 소리가 뭐냐면 수소가 터지는 소리야. 퍽 소리가. 산소는 퍽 소리 안 나고 그냥 불을 확 잘 더 잘 타게 하는 성질만 갖고 있어요. 퍽 소리는 터지는 성질을 가지는 건 수소의 성질입니다. 산소가 아니야. 플러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의 부피는 마이너스 극에서 발생한 기체보다 크다. 플러스가 더 작아야 되죠. 산소가. 그래서 디귿도 틀린 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쌤, 이렇게 산소가 어디서 나오고 수소가 어디서 나오고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나오는지 얘기했었어. 얘기했었죠. 이거 했었나요? 했었죠. 물의 전기분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산소수, 산불, 수마 이렇게 암기하고 H2O니까 수소가 2개 나올 때 산소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부피로 발생하는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답 맞죠?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어떤 입자의 모형인데, 어떤 입자라고 해요, 입자. 입자는 원자일 수도 있고요, 이온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얘가, 뭔지 몰라. 근데 보면은, 플러스 3이라고 써있죠. 플러스 3인데, 전자도 3개 있죠. 중성이죠. 중성인 게 확인이 되면 얘는 이온이 아닌 원자인 거야. 그리고 이 양성자의 개수가 곧 원자 번호니까 얘는 몇 번? 원자 번호 3번 리튬인 것도 알면 더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원자 번호 암기하는 것도 알려줬잖아. 그래서 수헬립의 분탄들산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알려줬으니까 이게 리튬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걸 골라보자. A가 원자 핵이죠. 플러스 전하를 띄면 맞죠?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맞네요. 원자 핵이니까. B는 마이너스 전할 때 여기서 전자니까 마이너스를 띄면 맞죠? A의 주위를 움직인다. 맞죠? 좀 돌고 있는 거 맞습니다. A는 원자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A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질량.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 전자가 돌아다니는 공간이 원자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A가 크기를 결정한다면 안 됩니다.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야 맞는 말이어서 디귿은 틀린 말이 돼요. A와 B의 전하의 총합은 0이죠. 그럼 0이 됐습니다.
A 플러스 3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라서 전하의 총합은 0이 되는 게 맞아요. 중성이죠. 이 입자는 플러스 전할 때면 안 되죠. 중성이니까 0, 전하량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기니리 어디 있어? 기니리 여기 있네. 기니리 2번이 답이네. 맞죠? 맞네요. 기니리. 자, 16번도 바로 갈게요. 16번. 그러면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자, 앙금 가라앉은 거 보이나요? AgCl은 염화은이라고 부르고요. 염화은이라고 부르고 하얀색 앙금입니다. 흰색의 앙금이에요. 앙금은 이렇게 화살표 아래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Cl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는 보나마나 Ag 플러스가 들어있어야겠네요. 그래야지 AgCl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기 나트륨이 있죠? 그럼 없는 건 뭐야? NO3가 없네. 그래서 여기 NO3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러므로 나에는 뭐가 돼야 돼? 나에는 AgNO3라는 물질이 들어가야겠네. 이름은 뭐야? 질산은입니다. 질산은을 집어넣어야 하네요. 아, 질산은을 넣어야 이런 모형이 나오겠죠? 틀린 걸 골라보자. 나는 질산은 수용이다. 맞죠? 방금 한 얘기고요. 다수용에겐 전류가 흐른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봐. 마이너스 쪽으로는 누가 움직여? 이 플러스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가 움직일 거 아니야. 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 그랬죠? 전류가 흐르는 거 맞습니다. 가와 다수용의 불꽃 반응색. 우리 불꽃 반응색 배웠죠?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기억납니까? 자, 가에는 어떤 금속이 들어있냐? 나트륨 들어있죠? 다에도 나트륨 들어있죠? 그럼 둘 다 노란색의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색이 나타나는 거 맞아요. 똑같은 금속 원소인 나트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용액 속에 질산 이온의 개수 나하고 다. 여기 질산 이온이 요 녀석이 있잖아. 여기 요 녀석 있죠? 이 질산 이온은 여기서 반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쌤이 그린 건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 여기 두 개가 들어가 있어서 반응하지 않고 여기도 두 개가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 질산 이온은 반응하지 않아. 앙금을 생성하지 않잖아. 기억납니까?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들 나트륨, 칼질, 아몬 기억납니까? 이 네 가지가 절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었죠. 그래서 이 질산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다는 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온 거니까 여기에 질산 이온의 개수와 여기 질산 이온의 개수는 같아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많다는 말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일 겁니다. 다에서 Ag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ACl의 반응에 의해 이거 방금 이거죠. 염화은이 생성된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 반응하지 않는 질산이온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고 염화은이 앙금이 흰색 앙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둘이 만나서 이게 만들어져야 하니까 여기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어야겠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18번 가볼게요. 자, 염화칼슘 수용액, 염화칼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 수산화 칼슘 수용액에다가 각각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탄산 나트륨 수용을 떨어뜨린다. 옳은 걸 골라보자. 지금 앙금이 뭐가 생성되냐고 물어보니까 요 탄산 나트륨을 똑똑똑 떨어뜨릴 때 요 나트륨을 절대로 앙금 못 만드는 거 기억납니까? 탄산이란 녀석이 들어가서 앙금을 생성해야겠네요. 탄산이 CO3인데 얘랑 앙금을 만든 녀석은 바륨하고 칼슘이 바로 BaCO3와 CaCO3가 하얀색의 앙금을 만들어요. 흰색. 앙금의 종류를 좀
외워주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암기할 때 뭐 대부분 다 흰색인데 아이오딘 들어가면 노란색이고 황이 들어가면 검은색을 껴. 근데 카드뮴 들어간 황은 카드를 많이 써서 얼굴이 노랗게 떠서 카드뮴만 노란색이야 뭐 이렇게 했어요. 아무튼 나중에 또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앙금은 다 흰색이라고 했죠. 그리고 아이오딘 안 보이고 황 안 보이니까 흰색이라고 확정 지으면 됩니다. 확정 지으면 돼. 자 그러면 칼슘하고 바륨이 어디 있나 보자. 여기 칼륨 얘 절대 앙금 안 만들죠. 칼슘 얘세요. 요거 칼슘 보이죠? 칼슘 보이죠? 그래서 칼슘이 들어있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바로 탄산하고 만나서 흰색 앙금을 만들지만 요 칼륨은 절대 앙금을 만들지 못하죠. 칼륨 아까 절대 앙금 못 만드는 4개의 이온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됐네요. 나하고 다해서 흰색 앙금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같다고 예상할 수가 있네요. 가와 나에서 같은 종류 앙금이 생성된다. 가에서는 앙금이 생성이 안 됩니다. 나하고 다가 같은 종류가 생성이 되겠죠. 다에서 생성되는 앙금이 탄산칼슘이다. 이거죠. 탄산칼슘이다. 맞는 말입니다. 나와 다에서 생성되는 앙금 색깔은 모두 흰색이다. 맞죠? 나와 다가 똑같은 탄산칼슘 만들어지기 때문에 모두 흰색인 게 맞습니다. 앙금의 종류를 좀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앙금이 아직 암기가 안 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예요. 하지만 앙금만 외워놓고 있다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가 됩니다. 답은 5번이겠죠? 맞습니다. 자, 22번 바로 갈게요. 22번입니다. 이거는 서술형 문제네요. 아하.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서 A 입자와 B 입자 두 개의 입자가 있어요. 얘를 가지고 몇 가지 물질을 만들 수 있을까? 1대1로 만나면 AB도 만들 수 있고요. A2B도 만들 수 있고 뭐 A3B도 만들 수 있고 무한하죠. A4B 그죠? 4B? 노는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뭐 A, B2도 만들 수 있고 등등 그죠? 또는 A끼리만 A2 만들 수 있고 B2 아무튼 두 원소가 딱 두 개만 있어도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가 몇 개 없더라도 걔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키워드입니다. 원자의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분자의 많은 분자들을 뭐 생성할 수 있다라고 쓰면 되겠네요.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에 따라서 많은 수의 분자를 만들 수 있다. 키워드는 이거겠네. 결합이라는 키워드, 원자의 종류, 원자의 개수, 많은 수의 분자 이런 식으로 4개 정도의 키워드를 좀 넣어주면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축약해서 쓸 거냐 이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서술형으로 쓸까 할 때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하고 개수가 어떤 비율로 조합되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저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25번) 바로 갈게요. 25번. 자, 두 가지 수용액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3개, 4개, 마이너스 4개,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 얘는 지금 전기를 안 띄고 있죠? 이거 마치 그거 같네. 이거 소금물. 얘는 설탕물.
같네요. 전기를 띤 물질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떠다니는 녀석이고 얘는 설탕 분자가 떠다니는 녀석입니다. 얘는 전기 통하지만 얘는 전기 안 통하죠. 자, 간이 전기 전도계를 가와 나 수용액에 각각 담갔다. 전기가 통하는 수용액을 고르시오. 가. 끝. 가가 전기가 통하죠. 왜 전기가 통하냐? 전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는 가 속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키워드야. 존재한다. 또는 있다 하시면 됩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잖아요. 그죠?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니까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는 건 당연히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움직이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움직이죠. 답지에는 전하를 띤 입자가 각각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움직이기 때문이다까지 써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기 때문이다 또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다 라고만 써도 뭐 그 얘기니까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자, 학교에서 배울 때 어떻게 배울지를 좀 자세히 보고 어떻게 서술을 하면 좋을지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26번도 볼게요. 자, 수돗물에 질산은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수돗물에다가 이 세 가지 수용액을 떨어뜨렸네요. 그랬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고 얘는 변화가 없죠. 자, 왜 그런지 볼게요. 일단 수돗물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질산은에서 질산이라는 녀석은 절대 앙금 생성하지 못하죠. 탄산 나트륨에서 나트륨 절대 앙금 생성하지 못하죠. 그 나머지 것들이 앙금을 생성해야 되는데 여기 앙금이 생성된 걸로 봐서 은하고 만나서 앙금이 생성된 거니까 은이 Ag잖아. 얘랑 만나서 생성되는 앙금은 AgCl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수돗물 속에 Cl-라는 녀석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저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탄산 나트륨과 황산 나트륨은 누구랑 만나야지만 앙금을 생성하냐면 아까 했는데 탄산은 칼슘 또는 바륨하고 탄산이 CO3 탄산이 만나야 CaCO3나 BaCO3 같은 앙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돗물에는 뭐가 없다는 거야? 칼슘이나 바륨이 들어있지 않다라는 말이야. 탄산을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과 황산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는 건 저 수돗물 속에는 칼슘이나 바륨 같은 물질은 들어있지가 않네 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이게 이제 앙금을 제대로 암기하지 않아서 아직은 어렵다고 다시 말하는 거야. 앙금을 다 외우고 있으면 좀 쉽게 느껴집니다. 예상되는 이온의 이온식. 자, 이온식이라는 건 저기 썼던 거로 Cl-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온식은 Cl-. 그렇게 답한 까닭을 생성된 앙금의 이름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앙금의 이름은 AgCl이죠. 네, 여기서는 앙금 이름을 쓰랬으니까 염화은이죠. 염화은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서술하시오. 염화은이 생성되는데 자, 서술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질산은에 들어있는 은이온과 이 은이온과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화이온이 만나서 이렇게 키워드야. 이 두 가지가 들어있게 만나서 염화은을 만든다 라고 쓰면 됩니다.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들어있고요. 질산은에 있는 은이온이 둘이 만나서 염화은을 만듭니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빨리 앙금을 외웁시다. 앙금이 참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하고 하는 이유가 암기가 안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져요. 앙금을 빨리 외우면 이런 문제들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나요? 없네요.